분자의 극성을 따지려면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돼. 분자라는 입자가 어떠한 성향을 띄워야 무극성이 되고 극성이 되는지.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원자나 그 다음에 뭐 이원자 이런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만 딱 중시해. 자, 이건 꼭 포스트잇에 적어놔. 네, 포스트잇이 선생님 줄게. 네. 먼저 무극성 분자의 조건이다. 이걸 따라서 공부해라. 네. 첫 번째, 대문자 하나의 분자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잖아. 네. 대문자 한 종류, 한 개라고 말해. 한 종류로 할게. 네. 이런 걸 원소라고 하잖아. 원소. 무조건 뭐라고? 무극성 분자야. 예를 들어서 누구냐? H2, O2, N2 이런 애들은 무극성 분자다. 그치? 네. 두 번째야. 대문자 두 종류에서 있잖아. 중심원자에 네.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 그런 중심원자가 누구냐면 예로서 베릴륨, 봉소, 탄소 이런 애들은 알겠냐? 네. 이런 애들이 무극성 분자야. 이런 무극성 분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구조라고 할 거야. 비공 윤곽선이 뭔 소리 있어요? 베릴륨은 홀전자가 두 개지, 점 두 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네. 붕소는 세 개고, 네. 네. 탄소는 네 개지. 이런 애들이 비공유성이 없는 애들인 거지. 다 그 주변에 원자들이 와서 결합하는 거지. 근데 대문자가 두 종류라면 동일한 원소가 와서 단일 결합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대칭구조이면서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모멘트가 아니라 모멘트의 합이라고 하는 거다. 알았니? 네. 이게 같은 말이야. 무극성 분자입니다. 대칭구조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라고? 같은 말이다. 그러면 극성 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극성 분자의 조건은 첫 번째, 무조건 극성 분자라면 대문자 세 종류 이상이야. 무조건 극성 분자야. 대문자가 세 개 있으면. 알았지? 두 번째, 대문자가 두 종류라면 이제는 무엇의 유무로 보면 돼? 비공유죠. 그렇지. 얘가 있다 이거지. 중심원자에 니네 중심원자 조건이 뭔지 알지? 아래 첨자가 적은 애가 중심원자야. 알았지? 네. A, B, 3 중에 누가 중심원자 같아? A요.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뭐겠냐? A요. 아니 극성분자지만 대문자 3개니까 이해가냐? 네. A, B, C 그렇게 있으면 무조건 극성분자인 거야. 중심원자 찾을 필요도 없는 거야. 네. 이런 예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질소. 질소는 이렇게 전자점식 그려지지. 요걸 뭐라고 불러? 비공유. 니네 질소 지난 시간에 입체한 거 기억나? 네. 삼각불형. 그 다음에 산소. 구분형. 요런 거 비공유 두 쌍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뭐가 된다? 극성분자다. 그래서 얘들은 비대칭구조라고 부를 거야. 비대칭구조이다.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무엇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거 꼭 적어놔. 알았어? 네. 자, 페이지 211쪽을 본다. 여기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이래서 얘가 극성이고 이래서 얘가 무극성이야 라고 알려주는 건데 요 원리를 따라 보자. 첫 번째 봐봐. 무극성 분자라고 했는데 이원자 분자인 경우 그러잖아. 네. 처음에 보여준 게 H2 보이지? 네. 자, 봐라. 무극성 분자에 이원자 분자라고 써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럴 때만 뭐다? 무극성이라는 거야. 대문자 몇 개? 2개. 한 종류일 때만. 한 종류. 한 종류.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건 극성이 되는 거예요. 극성. 알았어요? 얘는 뭐가 되고? 무극성. 무극성이 되는 거고 얘는 극성이 되어버리는 거지.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지만 대문자가 두 종류야. 그럼 100% 그건 극성인 거야. 대칭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극성이 되려면 대문자가 한 종류. 알았어? X2 형태.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인 경우 있잖아, 거기에. 네. 다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이원자를 넘어가면 안 돼. 아, 이원자라니. 대문자 2개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대문자 3개가 돼버리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극성이거든. 그럼 걔들이 다 봐봐. 거기 있는 애들. 처음에 BeCl2 대문자 몇 종류야? 2종류요. 두 종류인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극성이 되는 거야. 이해 가니? 그 다음에 BCl3 있지? 뭐 몇 종류든 간에 얘는 대문자가 몇 종류야? 2종류요. 근데 중심 원자 봉수에 비공유가 없어. 그러니까 대칭이면서 쌍극자 모멘탑이 0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극성이다. 그 다음에 CH4 있지? 네. 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대문자가 몇 종류야? 2종류. 이러니까 이게 무극성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2 볼까? 네. 3원자 분자지만 대문자가 몇 종류야? 2종류. 중심 원자는 비공유가 없어. 이런 애들이 무극성이라고. 됐지?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칭구조라고 부른다는 거야. 봐라. 베릴륨이나 봉소는 음성도가 비교적 작은 편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합의형. 쌍극자 모멘트 합의형. 이게 벡터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형성이 돼. 이거 합의형.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탄소, 수소는 음성도가 제일 작으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얘들. 맞아? 이것도 합이 얼마? 0. 0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얘 입체지. 정사면체 구조. 기억했고 입체다. 나머지 다 평면 구조고. 알았어? 입체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극성 분자를 한번 볼게요. 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는 거기 보니까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일 때는 대문자 몇 종류? 2종류. 대문자가 몇 종류? 2종류. 그래, 2종류인 경우 이 무조건 비대칭 구조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A, B 이런 경우. 알겠냐? 이런 경우 무조건 비대칭이다. 다원자 분자인 경우라고 써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자. 다원자라는 건 원자가 2개 이상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첫 번째로 봐. 대문자가 몇 개 이상이면 3개 이상은 볼 것도 없어. 뭐야? 비대칭이야. 근데 대문자 2개일 때는 중심 원자에 뭐가 있나 봐라? 비공유가 있나 봐라. 거기 한번 먼저 볼까? 물 무슨 조건에 해당되냐? 물요? 얘 대문자 몇 종류야? 2종류. 2종류인데 왜 비대칭이야? 비공유가 있으니까 중심 원자. 오. 맞지? 그래서 비대칭이야. 얘들이 아무리 이렇게 되더라도 봐. 합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산소가 오고 음전하를 띠. 그지? 누구 쪽이? 수소 쪽이 양전하를 띠는 쌍극자 분자가 되는 거지. 이게 극성 분자의 특징이야. 알았어? 네. 그 다음 건 누구냐? NH3인데 얘는 대문자가 몇 종류야? 대문자
저요? 두 종류잖아. 네. 근데 왜 비대칭이라고? 비공유 있으니까. 중심은 자야. 얘 유일하게 삼각뿔형. 기억하냐? 네. 입체. 얘랑 둘만 입체. 탄소, 질소만. 알았어?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가 있거든, 얘들아. 이거. 얘를 왜 비대칭이라고 했어, 내가? 요? 세 개만. 그렇지. 대문자가 세 종류니까. 볼 것도 없어, 그냥. 대문자가 세 종류면 뭐라고? 극성분자야.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 얘는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합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알겠어요? 네. 다음에 클로로메테인. 막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클로로메테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C에 여기가 뭐 H 있고 여기도 H 있고 이렇게 쓴 건 뭐 때문에 그래? 입체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거든. 근데 우리 써보자. CH3 뭐야? 대문자 몇 개야? 세 개. 비대칭. 알았지? 그 구조를 모르더라도 화학식만 딱 보면 알아본다는 거지. 니네 아세트산을 내가 이렇게 쓸 거거든. 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요? 왜? 극성이요. 대문자가 세 개니까 끝이야. 대문자 7, 6개인데요. 하나, 둘, 세 종류잖아. 근데 개수 세례만. 얘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얘요? 극이요. 왜? 무극성. 대문자가 세 종류니까. 그렇지. 둘은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대문자가 세 종류면 니네 얘 배웠지? 근데 세집중후군. 오이시면 안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세집중후군 배웠지? 뭐요? 폼알데하이드. 네, 배웠어요. 이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겠죠. 그렇지. 대문자가 세 종류니까.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찾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건 평면이냐 입체냐 보는 거야. 입체는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이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C, N이 단일 결합하면 무조건 입체야. 근데 평면 구조가 되려면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단일이라 해도 평면인데 또 하나 특징이 있었지. 다중결합 들어가면 무조건 평면이라고 했지. 왜? 우리가 방향이 3개 있으면 sp3 혼성이었잖아. 네. 물론 비공유 전생이 있는 것도 sp3 혼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CH4도 sp3 혼성이고 NH3도 sp3 혼성이야. H2도 sp3이고 왜 옥힉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생이 4군데 다 있으니까 비공유가 됐든 공유가 됐든. 근데 BCl2 같은 거는 sp 혼성이었지. 그 다음에 BCl3 이런 거 sp2 혼성. 그러니까 혼성오비탈은 SP냐, SP2냐, SP3냐밖에 없다고. 그 입체는 SP3에서만 나타나는데 그 중에 C나 N일 때만 입체야. 알았어? 나머지는 아니야. 예를 들어 아까 시화산처럼 H 하나에 C 이쪽에 3중결합 있지? 이거 SP 혼성이야. 알겠어? 파이 결합 2개는 입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걸 그냥 흘려가서 배웠단 말이야. 넘겨봐. 자, 분자의 성질이라고 있는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특징이다. 무극성 분자는 자, 분자 내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할지라도 알았니? 중심 원자의 비공유성이 없고 대문자가 두 종류면 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전체 분자가 전하를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전체 분자가 분명히 부분 전하는 다 있거든. 부분 전하는 다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CO2가 극성 문제야, 무극성 문제야? CO2. 무극성. 그치? 대문자가 2개인데 C에 비공유가 없잖아. 네. 그러면 C는 부분 전하를 띄냐 안 띄냐? 띈다고 C는. 왜? C하고 O가 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띄는데 전체적인 합이 0이란 얘기야. 그래서 무극성.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무극성 문자는 아무리 전기장, 자기장을 갖다 놔도 움직이지 않아. 지 멋대로 움직여. 전화를 띄지 않았으니까 전기장, 자기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보나이트 막대 같이 이렇게 대전체들 있지. 마이너스나 플러스 유리 막대 같은 이런 걸 갖다 대도 그냥 쪼로록 흘러내려. 무극성 문자는. 근데 물 분자 같은 극성 문자는 어떠냐? 휘어져. 휘어지는데 플러스를 갖다 대도 땡겨져.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밀려. 이거 아니다. 땡겨져.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쌍극자 분자라고 합니다. 둘 다 갖고 있다고. 이거 정전기 유도랑 좀 비슷해 얘들아.
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체를 접근하게 되면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를 띄고 먼 곳이 같은 얘랑 가까이 되는 그거로 똑같은 전화를 띄게 되잖아. 근데 이거 치우면 어떻게 되냐? 원위치로 돌아오지. 네. 정전기는. 근데 얘는 아니야. 계속 그 전화를 띄고 있다. 이래서 극성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면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모두 당겨진다. 이게 극성분자의 성질이야. 무극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 전기장, 자기장 속에서 두 번째 그림 보이지? 극성분자는 한쪽 방향으로 딱 규칙적인 배열을 해. 이런 걸 배항한다고 하거든. 근데 무극성은 지멋대로 움직여. 그 다음에 용해도 유류상종이야. 같은 기들끼리 논다는 이 뜻인데 이게 사자성어로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아. 극성은 극성에 녹고. 그럼 왜 안 섞일까? 이런 거다. 자, 우리가 되게 돈독한 사이야. 여기 수업하는 사람들끼리 다 돈독한 사이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사이에 낄 수 있을까? 못 껴. 근데 니들 중에 좀 친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들어오면 걔는 낄 수 있어. 왜? 얘에 의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극성 분자들이 무극성 분자들이랑 섞이려면 극성과 무극성이 친해야 되는데 친하냐? 안 친하거든. 다시 말하면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친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건 극성 문제다. 왜? 극성 용매, 물 분자들 간의 인력이 너무 세서 무극성 분자가 그 사이를 뚫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왜 섞이냐고?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보다는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세면 섞이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같은 극성끼리 혹은 같은 무극성끼리 그러더라 이런 얘기. 알았지? 네. 그래서 물에 녹으면 극성이야 무조건. 알겠니? 그랬더니 NaCl이라는 물질을 물에 녹으면 되게 잘 녹아. 극성 분자이지라는 추구하죠. 왜? NaCl에는 금속 Na가 들어가 있지. 네. 걔는 분자 아니야. 이온결정이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조심해 그런 거. 자, 그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까? 니네 극성 아니면 무극성이라겠지 내가. 네. 잘 봐라. 요렇게 시험관을 놓게. 그랬더니 이게 세 개 층으로. A층, B층, C층이거든. 얘를 막 흔들면 몇 개 층으로 나뉘겠냐? 한 개. 두 개. 다섯 개? 두 개 층으로밖에 안 섞이겠지. 왜요? 왜 그럴까? 자, 그럼 A, B가 섞이지 않았다는 건. 그지? 네. 극성, 무극성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야, 서로. 네. B, C가 섞이지 않았다는 건. 극성, 무극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결국 A하고 C는 같은 극성이나 무극성이 되겠지. 근데 기름이랑 물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저걸 흔들면 A하고 C는 섞이지. 네.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B층이 있고 얘가 뭐 AC.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딱 물질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알았지? 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들 분자들의 끓는 점은 두 개의 영향을 받거든. 사실 이건 화학 2에 가서 배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쌍극자의 힘이라는 게 있어. 자, 쌍극자의 힘이라는 건 극성 분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냥 냅둬도 지들끼리 땡긴다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있으니까. 네. 그걸 쌍극자의 힘이라 불러. 그러면 쌍극자의 힘은 무극성 분자는 가질 수 있을까? 있어. 걔들도. 어떨 때 생기냐면 온도를 떨어뜨려서 갑자기 살짝 스칠 때. 그래서 걔는 쌍극자를 유발 쌍극자라고 그래. 어차피 분자도 전자구름이 있잖아. 네. 살짝 스칠 때. 그럼 기체 상태는 서로 스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쌍극자의 힘은 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뭘 갖고 있겠냐? 분자량은 갖고 있겠지. 분자량을 갖는 힘이 서로 당기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분자는 극성이든 무극성이든 모두 분산력은 있어. 거기에 극성 분자는 누구도 있어? 쌍극자의 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분산력이 뭐에 비례하느냐? 분자량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쌍극자의 힘이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비교하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때 분자량이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돼. 왜? 봐라. 물 분자는 분자량이 18이거든. 근데 기름은 물에 섞이냐 안 섞이냐? 근데 기름에 끓는 점은 180이야.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 누가 인력이 있어요?
기름이 훨씬 센 거거든. 끓는 점이 높을수록 세니까. 네. 결국 그런데 그러면 얘는 기름은 무극성 분자인데 분산량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꼭 쌍극자, 극성 분자들이 대부분 끓는 점이 높다라고 보지만 분자량이 엄청 커버리면 끓는 점이 높을 수가 있어. 그러면 쌍극자임 때문에 끓는 점이 좌지우지된다를 비교할 때는 어때? 2번을 통제해야 돼.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16짜리 메테인 보이지? 네. 바로 밑에 NH3 17짜리 보이지? 네. 분자랑 비슷하잖아. 네. 누구 끓는 점이 높나? 암모니아가 높지. 왜? NH3는 대문자가 두 개지만 중심 원자 N에 비공유가 있어서 비대칭 구조 극성 분자라 해야겠다. 이해 가냐? 네. CH4는 무극성 분자잖아. 중심 원자에 비공유 없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거야. 알았어? 산소하고 황화수소도 봐봐. 산소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한 종류니까 무조건 뭐야? 무극성 분자지. 근데 산소는 32고 황화수소는 34야. 이렇게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황화수소 같은 극성 분자가 뭐라고? 끓는 점이 높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어요? 네. 오른쪽 페이지 탐구 자료창 보자.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보면 뷰렛에 물을 넣고, 물은 뭐냐? 극성 분자지. 그럼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에서 얘를 흘 거고 분명히 대전차를 갖다 대면 땡겨질 거라고 무조건. 그래서 거기 보면 물이 흐르는 곳에 플라스틱 혹은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 끌려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노멀 헥세인이라는 거 있지 얘들아. 노멀 헥세인 다 얘들이거든. 얘들 봐봐 얘들아. 탄화수소 배운 거 기억나지? 네. 뭐와 뭐로만 이루어진 놈들이야? C랑 H로. 그치. 근데 얘 기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CH2. 오, 기억 잘하네. 이뻐서 맛있는 거. 그렇게. 얘가 기준이야. 그럼 이 탄소가 6개짜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있다? C6에 H 12개는 있다. 네. 그때 수소를 더 많이 포함하려면 C6에 H 14개가 되는 거야. 2개 많고. 네. 적게 포함하면 2개 적고. 네. 근데 내가 지금 블루는 얘들을 가만히 봐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데, 얘들 대문자 몇 개? 두 종류지? 네. 중심 문자 C지? 네.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다 무극성. 무극성. 이렇게 본다고 해. 개수는 보는 게 아니야. 알았어? 네. 자, 맨 밑에 분자의 극성과 용해성 내가 뭐라 그랬지?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넣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넣는다. 그 얘기를 써준 거다. 알겠냐?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노멀 헥세인이 있고 물이 있는데 안 섞여 있지. 네. 그곳에 황산구리를 집어넣은 거야. 황산구리 이소화물을 집어넣은 거라고. 아, 염화구리. 얘가 극성이거든. 어디 층에 넣는다? 물층에 넣는다는 거지. 염화구리 그 이소화물은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이야. 알았어? 네. 그럼 어디에 넣는다? 극성 용매에 놓겠지. 이해 갔어? 넘긴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 분자의 극성에 대한 설명이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가 모두 극성 분자야? 아니야. 분명히 대문자 두 종류 이상이면 뭐야? 극성 분자도 되고 무극성 분자도 될 수 있다. 했는데 야,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봐.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은 반드시 있는 거라니까. 근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다면 얘는 대칭이 될 수 있는 거고 있다면 비대칭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구분했잖아. 네.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한다고 무조건 극성 분자는 아니라는 거야. 네. 2번 봐봐. 2번에 가나다 보면 다 극성 공유 결합했잖아. 네. 그치? 그러나 가나는 대칭이고 다는 비대칭이다. 가나는 무극성 분자고 다는 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1번 X. 2번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 무조건 이건 무극성 분자지. 왜? 대문자 하나는 무극성 분자라고 했잖아. 네. 대문자 한 종류. 비대칭 구조 다원자 분자 모두 극성이지 뭐. 비대칭 구조는 쌍자 모멘트함이 0이 아니거든. 야, 비대칭 구조가 될 조건 얘기해봐. 첫 번째 대문자가 몇 종류 이상? 세 종류 이상. 두 번째 대문자가 두 종류라면 중심 문제에 뭐가 있으면? 비공유 이런 것. 이게 비대칭의 특징이야. 두 번째 문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인 분자 무극성 차지하는 얘기야.
가나. 가나. 극성 분자는 0이 아닌 놈. 다. 하나. 3번. 극성과 무극성의 분자의 성질이다. 물줄기에 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물줄기가 대전체적으로 끌려온다. 누구야? 극성 분자죠. 맞지? 그러니까 극성 분자 이렇게 물줄기 그 물은 극성 분자가 맞잖아. 1번은 O. 기체 상태 수소 분자 이거 무극성이지. H2니까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될까? 안 되죠. X. 자, 극성 물질인 에탄올, 얘들아, 에탄올은 C2H5OH야. 왜? 극성이야. 대문자 3개니까. 이거야. 그럼 뭐라고 잘 섞이죠? 그게 수란이니?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자량이 비슷하면 분산력이 비슷한 거거든. 근데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 거다? NH3. 왜? 걔가 극성이니까. 얘는 X지? 네 번째,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되는 거 극성 차지라는 얘기야. 누구겠냐? HF랑 SO2겠죠. HF는 이원자 분자인데 대문자가 두 종류라. 그죠? 그 다음에 SO2는 중심원자 S에 비공유 있어서 비대칭. 다섯 번째, 무극성 용매인 벤젠. 애들이 벤젠 그 위에다 시간 안 써봐. C6H6. 무극성 분자야. 대문자 두 개인데 탄소 한 번이니까. 이해 가냐? 탄화수소라.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무극성 용매에 잘 넣으려면 무극성 분자여야 되잖아. CO2, BCl2. 요 둘이에요. HCl은 왜 안 녹아? 대문자가 세 종류라.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숙제 꼭 배우십시오. 페이지 어디까지? 221쪽까지. 이래서 3단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와우. 자, 마지막 단원이야. 맞다. 역동적인 거네. 우리가 물질까지 배웠단 말이야. 분자까지. 그지? 네. 이런 물질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들이 어떤 에너지를 출입이 되면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가를 배우는 단계가 2단계야. 우리는 여기서 화학 반응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 어떤 거고 불가능한 게 어떤 거냐를 먼저 규정을 짓고,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에서 서로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애는 어떤 특징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지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냥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을 비가역이라고 부르는데, 가역반응의 반응에서는 어떤 특징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훑어보는 게 첫 번째 소담이다. 그리고 나서 중화반응 볼 거고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 보고 여러 학으로 끝낸다. 일단 알았니? 첫 번째 니들 보면 역동적 화학 반응에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야. 그리고 우리는 동적 평형을 보겠죠. 알겠니?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동적 평형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보는 거다. 동적 평형에 상반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동적에 반대되는 거. 서적. 정적이라고 해야 되겠지? 멈춰있는 거. 네. 근데 동적 평형이란 말들은 우리 이 반응을 가지고 오고 처음에. 자, 이런 말이 있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역반응이.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는 화살표 좌측에는 그 종류를 모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반응물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화살표는 정반응이라고 얘기하면서 뜻은 생성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쪽에 무슨 물이 있겠어? 생성물. 생성물이 있겠지. 문제는 이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반응물인 거야.
이게 생성물이고, 그러나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역반응이 되는 거겠지? 이 두 개의 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걸 가역반응이라고 불러요. 가역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까?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건 이제 참고사항인데 노트 왼쪽에 적어야지. 자, 참고는 이런 거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가는 과정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뭐 누가 더 불규칙하다라고 얘기해? 액체가 좀 더 불규칙하지. 네. 액체가 기체로 가는 과정이 있어. 그럼 여기서 제일 불규칙한 애는 누구라는 거야? 기체. 그러면 이로 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왜? 좀 더 활발해지려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반응이다? 흡열한다 라고 얘기해.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애가 누군 거야? 기체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불규칙하다는 표현을 물리학과 화학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불러요. 무질서한 정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커진다라고 하죠. 그걸 줄여서 무질서도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질서도. 이거를 비문학 지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트로피라고.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이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는 방향인데 이게 모든 반응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건 에너지가 들지 않고 저절로 간다는 건데 사실 지금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죠? 네. 그러나 그냥 그 동일한 온도에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모든 물질은 무질서한 쪽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확산이에요. 체육 시간에 종이 딱 올리면 운동장에 모입니다. 네. 선생님 뭐라고 이거 공격해 던져주면 니들이 계속 50분 동안 모여있어요? 아니요, 퍼져요.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너희들이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든 뭐를 하든 지내고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근데 그런 퍼질 때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얘기죠. 퍼질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복습을 할까요? 규칙적으로 만들어 놔야 많은 에너지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는 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어느 정도밖에 못 뿜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벼락치기가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면 이건 뭐예요? 발열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열을 방출해서 좀 더 무질서도가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을 우측으로 잡아준다면 이 반대 방향은 뭐냐? 얘들 보호전자 껍질에서 K, L, M, N 껍질 배웠죠? 네. 전자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정했어요? K요. 핵과 제일 가까울 때. 그때 에너지가 제일 어땠죠? 낮았죠? 에너지가 제일 낮은 쪽으로 가려는 게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얘가. 에너지적 안정도 어떻다? 고체로 갈수록 크다.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게 바로 동적평행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정반응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럼 역반응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거의 대부분이 흡열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그 반대는 무슨 반응일까요? 발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추론해 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한 조건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 보자고요. 가역 반응에는 첫 번째,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의 증발과 응축. 얘는 상평형에서 정말 단골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고 들어갑시다. 이게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라, 자, 우리가 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H2O,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해요? L. 자,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증발 방향이에요. 증발. 맞죠? 네.
증발. 그럼 H2O가 뭐로 된다는 거죠? 기체. 이렇게 G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가는 걸 뭐라 불러야 돼요? 응축. 그럼 누가 흡열이에요? 증발이 흡열이 되겠죠. 저기가 무지수도 증가 방향이고 반대쪽은요.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알았습니까? 근데 이 가역 반응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동적 평형이잖아요. 네.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반응이 멈춘다는 겁니까? 동일한 속도로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움직이면서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게 동적평형이라면 이런 동적평에 도달하려면 이 실험 장치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 안에 부피 안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증발과 응축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날 수 있겠지. 네.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조건은 일단 밀폐 공간에서 실험을 해야 되고요. 맞죠? 네.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온도와 증발 속도의 관계예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는 이런 말도 들어가요. 증발 속도도 일정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온도를 일정해 놓고 물을 딱 갖다 놓잖아. 밀폐된 공간. 네. 그러면 증발이 일어나는데 얘는 동적평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아도 그대로 속도가 일정해요. 그럼 누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수증기가 막 생기면서 얘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증발 속도까지만 딱 가요. 그리고 멈춰. 그럼 물의 양은 줄겠죠. 도달하면서. 그럼 수증기 숫자는 늘겠죠. 그러다 동적평에 도달하면요. 그들의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줄어든 물의 양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진 수증기 입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실험을 하면 수증기 입자수가 더 많고 물 입자수 더 작은 상태에서 동적평에 도달할 거고, 이걸 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증기 입자수가 좀 줄고 물 입자수는 좀 상대적으로 많고 이런 상태에서 동적평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뭐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동적평형. 누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두 개의 조건이 있네요. 첫 번째 뭐라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한 상태이며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 있어야 된다. 이게 동적평형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 다 날아가요. 얘가 포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면 반응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동적평형이 아닌 거죠. 밀폐된 상태에서.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얘만 알아두세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염화 코발트라는 애는요 물을 잘 빨아요. 얘 육수화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성물인데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생성과 분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분해라는 말은 화학변화에서 쓰는 말이야. 알았어? 우리는 화학 반응을 배우니까. 지금 이거는 물리변화죠. 이때부터는 화학변화거든. 네. 그래서 여기에 염화 코발트를 이렇게 써요. 식으로. 그 다음에 물 분자를 씁니다만 이렇게 생성물에 가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붙어있는 이런 상태를 수화물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네. 황산물이고요. 무수 이러면 물이 안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백색 결정입니다. 근데 수화물이 붙으면 푸른색 결정을 합니다. 구리이온이 푸른 색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 그런데 뭐 배워요? 가역 반응의 예를 보잖아. 그럼 누구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일어난다. 고로 생성과 분해 이런 말을 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잘 맞는 게 기체 상태인데 그냥 해석을 해보자. 요 앞에 숫자가 몇 개냐? 하나, 6개. 7개요. 그렇지. 얘는 몇 개냐? 그냥 하나예요. 이 화합물입니다. 이 전체는. 그럼 무지수도 어때요? 감소한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럼 반대 방향, 무지수가 증가하죠? 네. 그럼 노란색은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에요.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정반응은 입자수가 주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냥. 이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얘가 된다. 실제로 여러분,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리트머스 종이하고 달라요, 여러분. 리트머스는 액성을 구분하는 지시학 종이고요. 얘는 물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물이 있다 이거예요. 물이 흡수가 되면 붉은색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좌측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푸른색이라고 써있는 게 얘가 푸른색이에요, 여러분.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갖다가 물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물을 확인할 때 쓰는 종이로 많이 써요. 알았죠? 네. 근데 물이 증발되면 다시 또 무슨 색으로 돌아올까? 푸른색. 그게 푸른색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 5수화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황산구리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 뒤에 로마 숫자 써놨죠. 네. 이건 구리의 전하량이에요. 몇 가 플러스다. 2값. 이런 거죠. 그럼 선생님 일가도 있나요? 있어요. 일가도 있습니다. 그럼 일가 보통 황산구리 일가들은요 구분을 할 때 산화구리를 설명하는데 CuO는 산화구리 제2 산화구리가 맞아요. 검은색 산화구리. 근데 Cu2O라는 애도 있어요. 제1 산화구리. 걔는 갈색이에요. 제2 산화구리는 검은색인데 걔는 갈색이라고. 그러니까 좀 다른 놈이에요. 이 황산구리 5수화물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에 얘도 누구랑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물이랑 만난다는 얘기예요. 물 몇 개? 5개. 그런 얘기예요. 얘들의 생성과 분해라고 했다면 결국 황산구리가 있어요. 물 5개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어차피 6개라는 얘기죠. 입자가. 얘가 하나의 입자로 간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오수화물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색이거든요. 백색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일단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을 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무슨 색을 띈다? 푸른색. 푸른색.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러면 구리 이온. 구리가 물의 결정과 만나면 푸른색을 띄어요. 그 색깔 띠는 이온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철은 또 녹색을 띠거든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지구의 초창기 수권이 만들어질 때 원래 원시 마그마 그러면 철과 니켈이 다 핵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속에서 철광석 캐고 있잖아. 철이온 다 핵으로 갔다면 얘는 뭐예요? 물에 있던 철이온. 녹색 바다라고 해요. 처음에. 그러다 얘가 독립영양생물이 나와서 산소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걔가 대기로 바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야. 물에 있는 철이온들을 다 하나처럼 가라앉혀놓고 더 이상 철이온이 없을 때 나간 게요. 그래서 독립영양생 출현하고 대기에 산소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왜? 물속에 철이온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철만 있겠어요? 알루미늄 이온도 있을 거고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철이온이 가라앉은 게 철광석이고요. 알루미늄 가라앉은 게 보그사이트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루미늄 색깔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색깔이 있는 이온들은 많다. 알았니? 특히 우리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황산구리가 요렇게 써 있는데 쟤는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무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여기는 흰색이라고 돼. 무색을 보통 흰색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뒤집혔잖아 지금 거기는. 반응물이 얘고 생성물이 얘인데 선생님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바꾸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지구과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석회동굴. 지금 거기 보시면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의 생성 이런 말이 써있는데 얘를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냥 가역 반응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는데 이 4번은 가끔 보여줘 보면 4번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탄산칼슘 이런 말을 쓰는데 너네 탄산칼슘 어디서 배웠었네? 탄산칼슘이요? 박하사탕 기억나? 네. 달걀 껍질. 박하사탕 몇 가짜리였어 다? 3가, 2가. 그렇지 상가는 가르쳐주는 데 없는데 이과였지? 네. 그럼 이건 뭔지 기억? 칼지랑. 그렇지 이게 몇 가짜리였어? 이게 1가요. 그래 그게 중요하다니까 너희들이 나가 무슨 이온? 나트륨. 칼이 칼륨. 칼륨 이온 질은 질산이온. 그렇지 암은 암모니아 이온. 아몬. 그렇지 아모늄 이온 다원제 이온이잖아 NH4 암모늄이구나. 반은 무슨 이온? 반이야? 마륨 이온 칸은 칼. 칼륨. 칼카르마나춘. 아까 칼륨은 나왔으니까 줌. 그래 이과라고 걔들이 그 다음 산화구리. 황산이온 탄산이온 얘들이 흰색 앙금이라고 했잖아 네. 그 중에 나왔잖아 탄산칼슘 얘가 지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이렇게 불러 석회수요. 석회수는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석회수 네. 석회석이 변성되면 무슨 함되냐? 서감. 대리함되죠 변성되면 이 석회석이 석회암이라고 할게 그냥 암석층이니까 여기가 지하수가 흐른단 말이야 네. 너네 그 지구는 옛날 원시 지구는 CO2가 엄청 많았던 거 알지? 네. 지금의 금성이랑 비슷해 금성이 지금 92%가 CO2야 그 표면 기압이 500도씨야 알겠어? 온실률과 짱 근데 그 CO2가 지구의 대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에 녹아들어갔다고 네. 그게 땅속으로 스며든 게 무슨 수야? 지하수야 그게 자수.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에 뭐가 섞여 있어? 해골물. 니네 CO2는 분자지 네.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성이요. 근데 일부가 약간 녹을 수 있는 정도 물이 그렇게 수용성이 좋아 CO2 많이 못 녹아 약간 녹아서 뭐가 되냐 액성이 산성이 된다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들어가면 산성이 돼 야 이산화탄소 녹으면 탄산이래 이산화황 녹으면 무슨 산일까? 황산. 그래 NO2 녹으면 엘산. 질산이라고 하지 질산. 이해 갔어? 네. 얘가 탄산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지하수라고 얘기하지만 액성은 무슨 성이야? 약산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녹아요 니네 비스듬한 육면체 어떤 광물이라고 해요? 공부 좀 했다면 좀 아는데 비트만 비스듬한 육면체 이게 방해석이었지 거기다 산을 떨어뜨리면 부글부글 기포가 발생해서 외웠잖아 전 알아요. 그게 CO2야 그 방해석이 얘고 탄산가스입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게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동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탄산수소칼슘 그럼 거꾸로 가면 저 앙금이 만들어지잖아 이게 종류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석순이 만들어지는 건데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너희들이 우리가 석회암층을 요렇게 표현해 얘들아 가만히 보면 벽돌층처럼 표현하거든 지층을 볼 때 지학 선택한 애들 있냐 혹시? 요렇게 요게 석회암층이야 사실은 석회암층 퇴적암층이거든 퇴적암 요렇게 모양이 그려지면 아 이거 석회암층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여기다 지하수가 흐른다는 거야 지하수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뚫고 가는 단면도야 단면도 이렇게 단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 오르는 걸 석순이라고 해 죽순처럼 똑똑 떨어지잖아 근데 앙금이 생겨서 잘 오르는 거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걸 종류석이라고 그래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걸 딱 만나지 이게 석주야 석주 만나 이게 석회동굴이야 니네
보수동물, 뭐 이런 동물 가보면 보이는 것들. 이게 다 이런 반응이다. 가역 반응. 알겠어? 자, 그러면 비가역이 뭐였냐? 시험에 이제 이게 좀 많이 나온다. 비가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에너지 추입이 너무 크면 에너지가 방출되면 에너지가 다시 흡수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출입이 너무 빠르고 양이 너무나 커버리면 못 돌아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비가역 반응들을 보면 에너지 출입이 크거나 무지수도 변화가 엄청나거나 이런 거지. 알았어요? 그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 연소가 있잖아. 연소라면 에너지가 열 에너지 빼고 뭐도 나온다? 빛도 나오잖아. 이게 연소잖아. 알았어? 연소 반응은 어떤 기체가 같이 반응해야 돼? 그렇죠. 산소. 알았어? 산소가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메테인 가스가, 그지? 산소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고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발열이거든. 그럼 뭐가 나온다? 빛과 열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하냐면 거꾸로 못 가. 알았어? 두 번째. 이거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어. 기체 발생. 기체라면 대부분 너희들 무질수도 엄청 큰 애잖아. 그치? 이런 얘가 이제 금속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 금속 반응 같은 거. 예를 들어 금속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누가 생겨? 염이 생기면서 수소가 발생하는 거지. 이런 거 절대로 역으로 못 가. 공기 중에 수소가 다시 들어와서 반응을 일을 수는 없거든. 그 다음 중화 반응이 있어. 중화 반응.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거든. 이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이라는 이온계, 염은 다 이온계란 물질이야, 얘들아. 야, 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다 뭐 얘기하지? 소금. 그래서 용어도 salt야, 염이.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건 금속 양면과 비금속 음연이 만난 뭐라고? 이온계란 물질. 이게 되고 물이 생기는 거거든, 물. 그거 비가역이야. 마지막 네 번째. 얘들아, 나 칼질함 기억나지? 박하사탕 기억나지? 네. 왜 칼질하라고 했어? 100% 구경꾼이니까 지워버리지?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누구야? 앙금이야. 앙금 생성 반응이 비가역이야. 자, 봐봐. 앙금 생성 반응이 비가역인데 얘들도 원위치 돌아보지 못한다. 봐라. 질산한 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수용이 반응을 했더니 염화은이 생기고 질산나트륨이 생긴데 누가 앙금이야? 그러면 나 칼질함이잖아. 나 어딨어? 여기 있네. 칼질. 칼질. 얘가 알았어? 이게 100% 구경꾼이면 특징이야. 얘들이 더 잘 나와. 알았지? 내신에서만 나온다. 이거 수능은 안 나와. 그게 234쪽까지 얘기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동적 평형의 예를 3개를 배울 거야. 알았니? 동적 평형의 예를 몇 개를 배운다고? 3개를 배울 거라고. 근데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배울 때 니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동적 평형의 조건이 뭐냐는 거야. 일단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그래, 멈추지 않아. 그럼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야? 어떨 때 멈춘 것처럼 보일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동일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자. 동적 평형을 너희들이 설명할 때 무질소도적 측면과 에너지적 측면이 서로 충돌해서 이런 건 고급스러운 거고,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조건은 딱 2개야. 정반응의 속도와 무슨 속도? 역반응. 그렇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멈춘 건
아니다.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멈췄어요! 그러고 잘 나온단 말이야. 멈춘 건 아니야. ing라는 거예요, 명시는. 알겠냐? 계속 일어나는 거다. 두 번째. 반응물만 있어? 생성문제. 생성물만 있어? 아니요. 둘 다 공존.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 한다? 공존. 그렇지. 공존한다. 여기서 또 착각한다. 입자수가 동일해야 돼? 아니요. 농도가 동일해야 돼? 아니요. 아니야. 그냥 일정이 유지되면 된다고. 다만 이건 1이어야 돼. 뭐? 얘 속도분의 얘 속도분 1 나와야 돼. 속도는 같아야 되니까. 입자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 조건에 따라 유지만 되면 된다. 알았지? 네. 이게 동적평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 물의 상평은. 아까 물의 상평일 때 니들 배웠지? 생각해봐. 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되는 걸 무슨 속도라고 했어? 발열. 증발 아니요. 속도라고 했지? 네. 얘 특징이 뭐였어 아까? 무엇이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 틀리면 셉셉이 때릴 거야. 아, 얘기 안 하네. 야, 비열하네. 증발 속도와 네가 살아야 된다. 네. 네가 얘기해봐. 증발 속도. 음식 속도, 증발 속도가 음구 속도, 네. 정반응이잖아. 네. 역반응. 무엇이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다. 역반응 일정. 그래, 감사해. 역반은 뭐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고? 예? 뭐가 역반응, 일정하면 역반응. 집에 가서 울고 싶어? 아니요. temperature. temperature. 뭐요? temperature. 몰라. 프레셔가 뭐고? pressure. 템퍼처 뭐야? temperature. 템퍼처. 아토모스피어 뭐야? 생각. 예발 스킬 뭐야? 아세. 예. 물질. 아니 무질서. 뭐라 생각? 온도다 이놈아. 온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다고 했다. 물의 상평에서는 역반응이 무슨 속도라고 그랬어? 응축. 응결 그래. 속도. 응축 속도. 응결도 맞긴 맞는데 여기서는 응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저 증발 속도는 무질서도적인 방향이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야? 무질서도. 그래. 그러면 응축 속도는? 에너지죠. 그렇지. 아니죠. 그걸 공식화시킨 과학자가 깁스라는 거야. 깁스 말고. 깁스. 말고. 깁스. 그 깁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자유에너지 공식을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 타당한 말. 깁스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공식을 줘서 그것도 자유에너지니까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너희도 봐봐. 이렇게 정반응, 역반응이 이런 정반응이 자발적인지 역반응이 자발적인지 둘 다 자발적인지를 보려면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을 집어넣으면 금방 나와 답이. 그 사람이 그걸 확보한 사람이야. 그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런 구한다고 공식 자체가. 이제 일반 학과에서 배우고 여러분들. 이 물의 상평에서 중요한 건 이 실험을 할 때 조건이 뭐라고? 밀폐 공간에서 해야 된다. 왜? 얘가 포화가 돼야 돼. 알겠니? 포화가 돼야 돼. 그래야 더 이상의 수증기 가스가 늘어나지 않아야 물 입자수도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야. 멈춘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 갔냐? 그래서 실제로 물의 상평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온도가 일정하면 무엇이 일정하다고?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두 번째, 어느 공간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밀폐된 공간. 밀폐 공간에서 실험을 하자. 그래야 무엇을 만들 수 있어? 포화 수증기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이 과정이 뭐냐? 이런 과정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 실험을 할 거라는 거지. 물론 요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려면 밀폐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폐. 이때
온도를 T도시로 놓는다면, 자, 우리가 그리는 거야, 원. 여기 있어. 요거 보자. 요렇게 그리는 이게 무슨 속도냐? 이게 증발이라는 얘기야. 근데 응축 속도도 따라와야 되는데 저기 진공에 수증기가 없잖아. 초과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시간이 좀만 흐르잖아. 좀만 시간이 흐르면 잘 봐. 요 물의 높이가 요 정도 줄면 그때 화살표는 그대로란 얘기야. 그대로. T도시니까. 집중. 붙잡고 있었어요. 뭐죠? 선생님, 되게 실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때 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속도예요? 응축 속도.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제? 수증기. 수증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봐. 그래서 충분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다. 시간이 지나잖아.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 우리도 한참 떨어졌지. 네. 빨간색 화살표 길이는 어떻다? 얼마죠? 일정하다. 일정하다. 준발 속도는 일정하다고. 노란색 화살표 길이가 길어져요. 일정하다. 똑같지. 네. 이게 어디에 도달한 거야? 수증기.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야. 그렇죠. 이해갔냐? 네. 이때 빨간색의 속도하고 노란색의 속도는 반드시 같아야 돼. 물 입자수하고 수증기 입자수는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잘 봐라. 이쪽으로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물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 줄어 늘어? 줄어요. 그렇지. 자꾸 줄어. 이해갔냐?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수증기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 늘어나요. 그렇지. 늘어나겠지. 네. 물론 둘의 합은 일정하겠고 밀폐니까. 문제는 동쪽 평형 이후에는 작은 줄어든 그 숫자대로 일정하고 늘어난 수증기 입자수대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이걸 이렇게 놨다. 자, 시간이다. 속도다. T도시로 일정한다. 저 실험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럼 무슨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야, 이거. 이게 무슨 속도라고? 증발 속도. 다시 말해서 무슨 속도? 정반응의 속도라고. 속도. 이게 무슨 속도라고? 정발인데. 증발 속도라고. 증발 속도. 증발 속도가 뭐라고? 정반응. 정반응의 속도라고. 그럼 누가 따라오고? 역반응. 요렇게. 이게 역반응의 속도이면 무슨 속도? 응축 속도. 그렇지. 응축 속도가 돼요. 응축 속도. 그렇다면 요때의 요것이 뭐의 도달 시간? 동적 평형. 도달. 그렇지. 도달 시간이. 동적 평형 도달 시간이라고. 동적 평형 도달 시간이 있기 때문이지. 이 이후에는 물 입자수가 어떻다고? 일정해. 수증기 입자수가 어떻다고? 일정해.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이후엔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일 미거리는 게 크리스가 내가 너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살짝 시간이면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맞아요. 일어납니다. 왜요? 그래서 동적이에요. 똑같잖아요. 움직인다고.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똑같으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지. 으아. 아시겠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평형 남았어요? 서쪽 아니 용의 표현. 용의 평형 남았죠? 네. 여러분, 용의 평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용매에 네. 용질이 섞이는 걸 뭐라 불러요? 저 알아요. 용해라고 불러요. 용해. 네. 그럼 이 용액이 될 거 아니겠어? 니들 실험에서는 얘는 어떻게 놓는다? 일정량을 볼 거라고. 그럼 그 용매 일정량에 녹아들어간 용질의 숫자도 일정할 때까지 녹아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걸 무슨 용액이라고 그래? 자, 수증기가 꽉 찼을 때 내가 포화 수증기라고 불렀어. 네. 네. 용매에 꽉 차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걸 무슨 속도로 한다고? 해 속도라고 한다고. 네. 용액이 되는 걸. 근데 얘가 용액만 일어나냐고. 봤더니 석출도 일어나더라. 무슨 속도 이거? 석출 속도라고 한다고. 주도. 이렇게. 이 둘의 속도가 어떨 때? 동일할 때 동적병이 도달하는 거야. 이해가냐?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니네 여기 실험에도 있지만 잘 봐. 얘는 뭐 밀폐시킬 필요는 없는데 일정량 용매에다가 봐라. 얘를 녹였어. 나트륨, 염화나트륨. 얘가 이 자리야. 23자리. 이게 뭐예요? 자, 얘를 내가 10개를 녹였다고 쳐보자. 그래서 봐. 23짜리 나트륨이온이 10개가 녹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Cl-이온도 몇 개가 녹아야 돼? 10개. 이래 전하의 평형이 이루어지잖아. 네. 이게 어디 이렇게 이온으로 표현해 준 거는 이 속에 충분히 녹아있는 이온수를 표현해 준 거지? 네. 근데 이렇게 할게. 이러면 녹지 않은 거지. 네. 얘가 이렇게 있었대. 수학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네. 뭐에 도달했어? 동적 평에 도달했어. 얘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동적 뭐라고? 평행. 평형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해가냐? 네. 그러면 이 속도가 있겠지. 이게 무슨 속도라고? 용의 속도지. 용의 속도. 그러면 요 속도는 무슨 속도가 되는 거야? 석출 속도. 이 둘이 어떻다는 거야? 같아요. 이게 동적 평형 상태, 포화용의 상태. 자, 여기다가 얘를 녹일 거야. 얘를 추가할 거라고. 네. 그런데 얘가 이거 자리야. 동위원소지. 네. 여기에는 이 24짜리 나트륨이온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는? 썼어요. 없었다고. 근데 추가했잖아. 네.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봐. 추가해서 물의 부피가 약간 높아진 거지. 네. 내 목욕탕들하고 높아지듯이. 네. 덩어리도 좀 커졌으면 좀 커졌어. 그래서 얘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게 된 거지. 얼마 더 넣었냐? 10만큼 더 넣은 거야. 그렇다고 이 용액에 용질의 수가 변할까? 안 변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길이나 안 변한다고 그럼 반응이 끝난 건가? 아니더라는 거야. 잘 봐. 여기에 얘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24짜리 나트륨이온이 몇 개가 녹았다? 4개. 이렇게 된 거지. 멈춘 게 아니더라는 거야. C에는 몇 개고? 6개. 그대로 10개지, 새끼야. 전화가 0이 돼야 되는데. 네. 나트륨이온이 끊임없이 계속 녹고 속출되고 이거를 반복하자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이 얘기야, 지금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반응이 끝났다면 얘 계속 0일 거 아니야. 근데 추가로 넣었는데 얘가 나타나는 거지. 어떨 땐 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둘의 합은 몇 개야 되는 거지? 10. 10개 되는 거지. 알았어요? 이게 용액표현이다. 뜻이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엑스둥.
화학 평형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요 화학 평형은 다음 시간. 돼지기 맞고 싶어. 선생님 너무 자, 세 번째 화학 평형 볼게 이제 마지막에. 합평. 요거 말로 끝낼게. 봐봐. 네. 화학 평형이라는 것은 온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긴 해. 근데 온도를 일정하게 놓잖아.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가 배운 농도는 몰농도가 있잖아. 네. 모르는 거. 시간을 써볼까? 자, 시가요? 이게 이산화질소라는 기체인데 얘가 젓갈색을 띠어. 앞에 써있는 숫자 잘 봐라. 네. 얘가 N2O4라 불리우는 사산화 이질소야. 얘는 무색이야.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산화 무질소. 질소라고 부르고 네. 얘를 사산화 무질소. 이질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산화 이질소. 이렇게. 그런데 앞에 개수를 볼까? 반응물이 2고 생성물이 1이지. 네. 그럼 무질소도가 감소하지. 네. 발열일까 흡열일까? 그래요. 발열이지. 발열.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로 가는 격이니까. 그럼 이건 뭘까? 이건 흡열이겠지. 무질소도가 증가하니까. 네. 그럼 온도를 낮추면 발열이 잘 일어난다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잘 일어나고. 이해갔니? 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이 반응식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야.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얘들아. 알았어? 네. 얘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는 거야. 시간당 농도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0초일 때라고 했는데 이때 이산화질소만 있는 거야. 예. 알았냐? 이산화질소만 있어. 얘가 이만큼 있는 거지. 이해 갔어? 네. 얘가 요렇게 준다는 거야. 봐봐.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산화질소야. 오케이 바이. 요거 얼마인가 봤더니 2예요. 2더라. 요. 얼마 줄었냐? 2 줄었어요. 얘가 이만큼 줄면 얘 얼마큼 줄까? 0. 1만큼 생긴다고 2대1로. 네. 이게 계수비잖아. 네. 양적 관계 배웠던 거. 그러면 1이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누구라고? N2? 엔트 5. 됐어? 그럼 우리는 이 시간대 뭐가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해요. 근데요. 5가 더 많은 게 이렇게. 열 반응이 더 쉬운 거예요? 됐어요? 네. 됐죠? 네. 몰라요. 이때는 얘들의 농도가 이걸 뭐라 그러냐고 몰농도라 그러거든요. 요거요. 이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얼마큼 줄었다고요? 얼만큼 늘었어요? 1. 이게 계습이에요. 그러면 초기 때는 색깔이 진했겠죠. 네. 근데 조금 평형에 도달하면 색깔이 옅어졌겠죠. 이해갑니까? NO2 값이 줄었으니까. 이해갔죠?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초기라고 볼게요. 초기. 초기의 시험관 안에 우리가 뭐만 채웠냐면 NO2만 채웠어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보인다? 진한 젓갈색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니까. 누구만 있어요? NO2만 있는 거예요. 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뭐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이거죠. 이 시험관이. 금평.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여기엔 NO2뿐만 아니라 누구도 존재한다. 이산화 이질소. N2O4도 존재한다 이거죠. 사산화 이질소가. 그럼 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얘보다는 옅어요. 이렇게 됐겠죠. 네.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진해요? 요렇게 진해요.
80이네요. 그것도 좀 옅어졌죠?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평형에 도달했죠? 동적 뭐요? 평행.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온도를 높여봐요. 무슨 반응이 의사하겠나요? 화학표요. 역반응, 정반응. 총각. 온도를 높였다고요. 그럼 무지수도가 증가한다고요. 역반. 그렇죠. 그럼 이 시험관의 색깔이 어떨까요? 시험은 얘보다는 진해져요. 진해지죠. 그렇죠. 진해져요. 얘보다는 옅죠. 네. 왜? 어쨌든 이 안에도 NO2가 있다면 누구도 있어요. N2. 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때보다는 얘가 많이 있겠죠. NO2가. 네.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없어져요. 온도를 낮추면 얘는 옅어지겠죠. 왜? 무슨 반응이 일어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서. 정반. 다시 말해서 이렇게 평형 농도의 차가 생기는데 온도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럴까요? 얘를 A, B, C, D로 놓는다면 여기도 분명히 NO2 농도가 존재할 거고 맞죠? 네. N2O4 농도가 존재할 겁니다. 얘들이 같이 존재해요. 자, 진한 정도로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제일 진해요? A요. A, 그 다음 B요. C. 그렇죠. C가 진하겠죠? C요. 그 다음 B요. 그 다음에가 D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 있는 얘기. 네. 자, 질문해보세요. 질문. 예. 선생님. 네! 저 질문이요. 예. 선생님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그 다음 질문. 쌤. 삼산탄소 있어요. 삼산탄소. 없습니다. 사산은 왜 있어요? 근데. 저거 중심 원자가 2개짜리인 거죠. 삼산은 아니요. 삼산은 이 구조식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구조 자체가 없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N2O2랑 N2O4랑 뭐가 다른 거예요? 물질이 다르죠? H2O랑 H2O2랑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잖아요. 네. 두 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험식이 같다는 거죠? 얘하고 얘가 같은 물질이에요? 세 배하고 똑같은 세 배. 얘는 에타인이라는 놈이고요. 네. 과일 숙성시킬 때 쓰는 기체. 얘는 벤젠이라는 놈이에요. 네. 분자식이 같다고 구조까지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실험식이 동일할 뿐이죠. 네. 선생님 A보다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없어요. 저건 NO2만 잔뜩 차 있는 건데 쟤만 있는 건데 쟤보다 진해지면 어떡하라고요? 제 온도를 완전 내리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왜요? 왜? 얘들은 동적 평형에 도달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5,000도.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공존이라고 무조건. 아.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공존이라고요. 양의 차이만 있는 거죠. 선생님, 알겠습니까? 네. 온도를 높이면 A보다 진해질 수 있어요? 쟤를 진하게 만들려면 압력을 키우면 돼요. 암기. 예, 그럼 부피가 줄면서 입자수가 밀도가 진해지겠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온도를 높인다고 색깔이 진해지진 않아요. 자, 끝. 고생하셨습니다.